처음 왔거든요. 그 목적상에는 일단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은 많이 넣어두는 게 좋다고는 안 하는데 제가 이미 업종 업체를 한번 썼던 사업자 등록증의 그 종목은 청년 절세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버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할 때 자주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 미팅룸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창업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좀 바쁘게 다니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법인 설립에 대해서 조금 요즘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2개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보통신업 쪽으로 하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통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미팅도 많아지고 다른 업체랑 좀 MOU 할 것도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계약을 해야 될 것들도 좀 있고, 또 매출을 조금 더 발생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자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법인 설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이라 해서 제가 뭐 관련된 설립하는 과정, 그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에게 듣는 게 더 낫거나 소칭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법인 설립이 태어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과 또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법인 설립 정말 무섭거든요. 이 법인이라는 것 자체로 한다면 저와는 이제 다른 인격체로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개의 돈은 개의 돈. 아무리 그 잔액 증명서로 발급된 저의 자본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서 쓰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보고가 되어져야 되고 지출 증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돈이 내게 아닌 느낌,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한 게 아니라 그 자체 법인이 설립이,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성공이 된 거고, 법인 자체가 뭐 폐업을 하게 된다면 법인이 망한 거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다른 저만의 인격체는 아니더라도 그 아이를 이제 잘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즌이긴 하네요. 이제 제가 이제 23살, 이제 만 23살인데,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청년 법인이란 절세 이런 제도도 있고, 또 되게 세금 감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서칭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아직 제가 휴학 중이기는 합니다만, 멘토링을 통해서 세금 관련해서 가면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일단 궁금해 하셨고, 혜택이 제가 뭐 뒤에 뭘 설명을 하더라도 이 혜택이 압도적으로 커요. 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받고, 안 되면은 무역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중소기업이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여러 개 받을 수 있는데 이 여러 개 혜택이 일단 중국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감면율이 나머지 애들은 10%, 뭐 20%, 30% 이런 식인데, 요거는 50%, 75%, 100% 이런 느낌이라 받을 수 있으면 중국 안 되니까 제일 큰 걸 받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보면은 청년 법인에 대한 절세 과정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조금 세무사분께 물어보고도 미팅도 하고 왔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듣긴 들었죠. 제가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서칭을 해봐라. 왜냐하면 제가 세무사가 아니니까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과밀 억제권 지역 외의 지역을 이제 하면은 이제 절세가 된다, 이런 규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저는 연구개발센터, 연구 인력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쪽에 이제 사무실을 정했거든요. 그런 세금적인 꿀팁 이슈를 위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러도 가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또 어느 곳이 비용이 괜찮은지, 또 시설은 어떠한지, 내가 직접 상주를 많이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도 진짜 서칭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러다 보면서 저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 구로동 쪽에 법인 설립 사무실을 이제 세웠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를 이제 비용 쓰기가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서 헬품이라는 이제 온라인으로 등기 서비스 하는 것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단계가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법인 설립할 때 솔직히 2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매출이 10억 정도 미만이면 이제 크게 좌우하지 않는 영역이 감사에 대한 영역인데 저 진짜 감사 구하는데 진짜 애먹었어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감사라는 직종 자체가 물론 무거워 보일 수도 있고 법인 설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인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법인 자체가 무서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조금 한번 해달라. 감사하고 바로 사임등기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실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제가 굳이 힘을 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이 친척분들한테도 조금 부탁을 하더라도 약간 부담스럽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는 굳이 사서 하진 않겠다. 혹은 이제 요즘 GPT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면은 지금 당장 문제는 안 되지만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막 물어보면서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는데 조금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걸어가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과 좀 비슷한 느낌의 이제 문제 발생률인 건데 그걸 이제 오목조목 따져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사를 해주지 않겠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감사를 구하는데도 조금 애를 먹었다. 물론 이제 저만의 신뢰 관계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분들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개인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제가 뭐 몇십억이 나와서 법인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법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이나 이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밝은 사람으로서 이 법인 설립이 지금 저에게는 최적합하고 필요한 단계라고 할 뿐이지 그 정량적인 수치로는 매출이나 그런 감사를 부탁하는 분들께 제가 보여줄 게 지금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사람 관계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법적인 부분이나 조금 무서워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나 조금 성공을 하는 모습을 증명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애를 먹으면서 감사를 열심히 구했고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목적과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주 업종 업태는 다르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 목적상에는 일단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은 많이 넣어두는 게 좋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자 업종 업태, 주 업종 업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이전에 개인 사업자든 어떻든 이제 개인 사업자 안에 제가 이미 업종 업태를 한번 썼던 사업자 등록증의 그 종목은 청년 절세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도소매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 정보통신업의 소프트웨어 앱 개발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매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청년 법인에 대한 절세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업종과 업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주 업종 업태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상거래, 전자상거래 쪽 그리고 온라인 무역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신사업도 마케팅 쪽인데 그 마케팅 쪽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아직 가늠이 가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신설 법인은 이 법인을 통해서 일단 운영 목적에 넣었으니 사업 운영을 하다가 좀 매출이 많이 생긴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그 법인을 하나 더 세울까 고민 중입니다. 원래는 조금 업종 업태를 좀 다양하게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투자 받을 때나 무언가를 할 때도 주 업종이 조금 단일화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아무래도
그 절세라는 거를 이용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시점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신중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본금도 마련을 열심히 했었던 바가 있어서 잔액증명서 발급받고 헬프미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목적 넣었고 그 전자등기로 하는 게 있어요. 전자등기에서 이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저도 승인하면서 서명하고 감사 이제 부탁하신 분에게도 서명 요청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발행하기까지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저도 지금 법인 설립하는 게 정말 처음이고 많은 의지와 이제 다짐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인터넷 주위에 널린 정보는 많지만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정보여야 진짜 와닿고 꿀팁은 아니지언정 저에게는 꿀팁이라고 와닿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인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인을 설립 완료하면은 한 번 더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주 업종 업체로 할 생각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보았고요. 일단은 제가 이러한 법인 관련해서 유통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개인 사업자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폐업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 아마 6월 중순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법인을 설립했다 해서 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또 그걸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라는 그런 고민 그리고 그런 여정들 좀 담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사무실도 구했던 그 과정 알아봤던 과정들 이른 나이 법인 설립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들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책 자금이나 되게 사람들이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것들엔 지원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예전에 특강을 했던 게 있어서 그런 특강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법인 설립을 하는 과정,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만의 소소한 꿀팁이라고 한다면 꿀팁에 대한 기록 담아보았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더 나아가는 여정들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